여러분들이 뭐 지난주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 이 수업에서 다룰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크게 보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뭐 짧게는 한 주, 길게는 뭐 두 주, 세 주 이렇게 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 위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그러한 그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가 이와 같이 CPU와 메모리로 구성된 컴퓨터 내부와 그리고 여러 I/O 장치로 구성되는 이러한 컴퓨터 외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운영체제가 메모리에 항상 상주하면서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키면 마우스를 두 번 클릭하든지 프로그램 이름을 쳐넣고 엔터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해당 프로그램이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I/O 장치들에는 그 I/O 장치를 전담하는 그런 작은 CPU들이 붙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거를 우리가 디바이스 컨트롤러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디스크를 관리하는 작은 CPU는 디스크 컨트롤러, 키보드를 관리하는 작은 CPU는 키보드 컨트롤러,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 또는 이 CPU 이런 친구들은 어떤 기계어 같은 거를 실제로 연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CPU는 근데 그런 연산을 하려면 본인의 작업 공간이 필요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메모리다 이렇게 부르죠. 메모리도 물론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담하는 메모리 컨트롤러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작은 컨트롤러들도 그 친구들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작은 메모리 같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로컬 버퍼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CPU에서 기계어를 매번 실행하고 있을 텐데, 그 기계어는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기계어겠죠. 근데 크게 운영체제가 있는 위치에 기계어를 실행할 때가 있고, 사용자 프로그램의 기계어를 실행할 때가 있고 그렇겠죠. 그 두 가지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CPU가 운영체제에 의해서 실행이 될 때는 뭐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체제라는 거는 뭐 이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당연히 물론 뭐 버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이제 필요한 기계어를 미리미리 다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믿고 CPU를 맡길 수가 있는데,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줄 때는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악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죠. CPU를 독점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메모리를 무조건 많이 쓰도록, 여러분들이 C 언어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서 무한 루프를 돌도록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메모리를 뭐 무한히 크게 막 계속 잡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고, 파일을 엄청 크게 막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CPU를 잡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CPU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넘어가면 운영체제는 그거를 제어할 길이 없습니다. 운영체제가 제어한다는 거는 자기에게 정의된 기계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건데, 이미 그리고 그 기계어는 CPU에서 실행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CPU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넘어가면 운영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CPU에서 기계어를 실행할 때 지금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건지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거를 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모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 빛은 운영체제가 CPU로 실행 중일 때는 모드 빛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PU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운영체제가 CPU를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넘겨줄 때 모드 빛을 1로 바꿔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프로그램은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드 빛이 1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기계어는 실행을 못하게, 안전한 기계어만 실행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기계어를 실행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한 기계어를 여기서 특권 명령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권 명령은 모드 빛이 0일 때만 실행할 수 있게, 즉 운영체제만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시스템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기계어를 매번 실행할 텐데 기계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기계어가 특권 명령인지, 즉 위험한 기계어인지를 CPU가 보고 만약에 위험한 기계어인데 모드 빛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본인의 권한에도 없는 아주 불순한 기계어를 실행시키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CPU가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는 그 불순한 프로그램한테 그에 맞는 응징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드 빛이 0일 때 그때는 운영체제가 CPU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줄 때는 모드 빛을 1로 바꿔가지고 넘겨주고, 그러면 사용자 프로그램은 어떤 제한된 기계어만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 기계어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CPU가 운영체제한테 자동으로 넘어간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넘어가는 방법은 interrupt하고 exception이라는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exception이라는 게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 상황, 이 친구가 권한이 없는 기계어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그럴 때 이제 모드 빛이 0으로 바뀌면서 CPU가 운영체제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여기 interrupt라는 겁니다. CPU에는 이 interrupt 라인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메모리에서 기계어를 하나씩 읽어서 실행한 다음에 다음 기계어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interrupt 라인에 뭔가 시그널이 들어온 게 있는, interrupt 들어온 게 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이 interrupt라는 거는 누가 발생시키는 거냐? 이런 친구들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전 시간에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프로그램 A가 CPU에서 실행을 하다가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읽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CPU가 디스크를 직접 읽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어떤 파일 좀 읽어줘 하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일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CPU는 운영체제를 한번 통과한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한테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디스크 컨트롤러가 일을 다 했어요. 아까 요청한 파일이 다 읽혀졌다. 그러면 그거를 CPU한테 알려줘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 프로그램은 계속 여기만 머물러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운영체제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어떻게 알려주느냐, 이 디스크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러면 CPU는 뭔가 일을 하고 있었겠죠.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럽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기계어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인터럽트 들어온 걸 확인하고,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면 CPU는 자동적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드 bit이 0으로 바뀌고 운영체제가 CPU를 잡아서 그 인터럽트에 대응하는 어떤 일을 하겠죠. 방금 전처럼 디스크 파일을 다 읽었다고 인터럽트가 들어왔으면 운영체제는 그 읽어온 파일을 이제 이 사용자한테 넘겨줘서 사용자가 그 파일의 내용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이제 CPU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PU 안에는 이 레지스터들이 있죠. CPU에서 제가 기계어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연산에는 뭐 덧셈, 뺄셈, AND, OR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연산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그 아주 빠르고 작은 크기의 그런 뭐 메모리라고 봐도 되겠는데, 뭐 메모리는 아니고요. 이런 레지스터들이 같이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지스터들 중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부르는 이런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행할, 다음번이라고 하죠. 다음번에 실행할 기계어의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운영체제에 있는 기계어를 실행 중인 거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A가 CPU에서 실행 중인 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운영체제가 프로그램 A한테 CPU를 넘겼는데, 이 프로그램 A가 무한 루프를 도는 프로그램이라서 CPU를 안 내놓고 계속 쓸데없는 기계어만 반복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프로그램으로부터 CPU 사용권을 뺏어오는 방법은 운영체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체제는 CPU를 넘겨주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 CPU가 이 친구한테 넘어갔으면 이 친구 마음대로 CPU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체제가 CPU를 뺏어올 수가 있겠어요. 운영체제라는 것도 결국은 CPU에서 뭔가 기계어를 실행하면서 그 자원을 관리하는 건데, CPU가 얘한테 넘어가 있으면 운영체제도 방법이 없죠. 그래서 CPU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적인 하드웨어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타이머라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뭐 타이머가 발생시키니까 타이머 인터럽트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사용자 프로그램 A한테 CPU를 넘길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타이머에다가 어떤 시간을 세팅한 다음에 넘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를 돌면서 자기 혼자 CPU를 쓰고 싶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타이머가 CPU한테 인터럽트를 걸기 때문에, 그러면 CPU의 제어권이 자동적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오죠. 그러면 그때 운영체제는 이 친구한테 CPU를 뺏어서 다른 프로그램한테
CPU를 넘겨주는 겁니다. 즉 타이머는 CPU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U를 그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이머가 사용이 되고 있고, 현대 운영체제가 CPU 스케줄링을 할 때는 타이머의 도움을 받아서 CPU를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